안녕하세요. 내 골프백을 공개합니다. 내백공 진행의 아나운서 김우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분입니다. 바로 KLPGA 투어를 대표하는 밀레니엄 세대 미녀 골퍼 성유진 프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유진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아름다운 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저희 프로그램 어떤 콘텐츠인지 알고 오셨죠? 네, What's in my bag? 아니면 스윙이랑 이런 저희 일상생활 이런 토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어때요? 좀 KLPGA에서 좀 유명해졌나요? 저희 콘텐츠. 저는 뭐 나오는 대로 거의 다 챙겨보고 있고요. 네. 선수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콘텐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성유진 프로의 골프백에는 어떤 것들이 또 속속들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자, 이렇게 대충 보니까요, 캘러웨이가 많이 보이거든요. 네, 캘러웨이 지금 소속 프로고요. 네, 클럽 같은 경우는 캘러웨이를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긴질부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캘러웨이 드라이버겠죠? 네. 네, 커버를 보시면요, 여러분 좀 역사가 보여요. 아니 이렇게 커버를 많이 열었다 닫았다,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2020년도 US 오픈 나가서 받아온 커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캘러웨이 표시가 있고, 이렇게 미국 성조기가. 그러네요. 네. 어쩐지 좀 남다르다 생각을 했어요. 여기 캘러웨이 쓰여있지만 또 앞에 보면 USA 2020. 네. 네, 첫 출전하셨던.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가 있는 그 커버인데 한번 벗겨볼게요. 어떤 건지. 자, 에픽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작년 내내 이 드라이버로 시합을 뛰었고요. 너무 잘 나오고 거리도 한 5야드에서 10야드 정도 예년에 비해서 늘어서 이 드라이버를 가장 즐겨 쓰고 있습니다. 2021년도 에픽 스피드 제품일 거예요. 9.0도고요. 샤프트 스펙은 지금 텐세이 K 시리즈 OS를 쓰고 있고요. 제가 좀 부드러운 샤프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텐세이 주황색보다는 한 단계 조금 낮은 K 시리즈가 이번에 나와서 이걸로 샤프트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텐세이를 쓰신다고 하십니다. 샤프트, 플렉스도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되셨나요? 네. 그립은 그냥 동그란 라운드 그립. 라운드 그립으로 쓰고 계시네요. 다음 클럽. 우드를 살펴볼까요? 우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커버로 덮여 있어요. 아마 평생 이거 덮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꾸고 싶은데 또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좀 많이 낡긴 했는데 쉽게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드 한번 살펴볼게요. 우드도 마찬가지로 캘러웨이고요. 에픽 스피드 모델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한번 그러면은 이게 지금 15도거든요. 몇 번? 네, 3번 우드 15도 지금 쓰고 계시는데 샤프트가 조금은 달라 보여요. 네, 지금 스피더 후지꾸라 제품 플래티넘이고요. OS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플렉스에다가 텐세이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샤프트 쓰고 계십니다. 샤프트를 좀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샤프트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테스트를 거의 다 좋아하는 뭐 미들킥 샤프트는 거의 다 시타를 해보고 꽂고 있는데 가장 우드 중에서는 탄도도 좋고 거리가 많이 나가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네, 우드에서는 이렇게 또 맞춰서 쓰고 계신다고 하시고요. 그립도 한 라운드 그립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유틸리티를 주로 어떤 몇 번을 더 많이 사용하실까요? 3번 유틸이랑 4번 유틸을 쓰고 있는데요. 3번 유틸과 4번 유틸. 20도랑 23도입니다. 여기 3번 유틸이고요. 에픽 이거는 어떤 모델일까요? APX 제품인데요. 2020년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라이버와 우드에 비해서 조금 더 전 모델인 거죠. 네, 역사가 조금 더 돼 보이긴 해요. 묵직하고요. APX고요. 샤프트도 볼게요. 샤프트가 이번에는 텐세이인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텐세이 주황색 이게 감겨 있는 건데요. 드라이버는 이거보다 좀 더 부드러운 성향이고 이건 좀 더 딱딱한 성향인데요.
아무래도 유틸리티는 드라이버보다 샤프트 플렉스를 조금 더 단단하게 사용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좀 단단한 성향의 샤프트랑 네. 이거는 7R 쓰고 있어요. 7R. 네, 70g대 R 샤프트를 네. 쓰고 있습니다. 샤프트를 지금 플렉스가 R 플렉스로 지금 쓰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S 플렉스 쓰시다가 유틸리티는 그렇게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드라이버는 50g대 S이기 때문에 70g대 R이 조금 더 셀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네. 나눠서 쓰고 계시네요. 샤프트도 그렇고 모두 이렇게 각자 본인에게 맞춰서 조금씩 차이를 두고 계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많은 프로님들께서 샤프트도 한 회사로 거의 통일을 하거나 네. 그런 경우를 자주 봐가지고 네. 이렇게 또 같은 긴체에서도 조금 차이를 둔다라는 거 우리 성유신 프로는 이렇게 섬세하게 두고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언도 살펴볼게요. 네. 아이언 가장 많이 쓰는 번호가 저는 8번. 8번. 네, 네. 8번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8번을 가장 많이 쓰고 계시고요. 자, 모델 설명 부탁드릴게요. 엑스포지드 CB로 알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캘러웨이에서 가장 좋은 아이언이 아닌가 제가 쓰고 있긴 하지만 네. 가장 치기 쉽고 프로들도 엄청 선호하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플렉스는 지금 요거는 R. 네 950R 쓰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이렇게 쓰여있죠? 감독님께서 찍으셨습니다. 자, 8번 아이언 가장 많이 쓰신다고요? 말씀해 주셨고요. 타점 보면 정말 연습 많이 하신 거 띠가 나요. 그리고 정말 중간에 있어요. 가운데 정타 많이 맞으신 아이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웨지도 마찬가지로 캘러웨이 가장 많이 쓰시는 네, 좀 어떤가요? 더러운데요. 56도인데요. 오. 좀 닦을까 그랬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캘러웨이 조스 네. 모델 쓰고 계세요. 어제 벙커샷을 좀 해가지고 어제도 연습하고 오셨어요. 네, 라운드를 어제도 돌고 왔는데 날씨가 요즘은 좀 따뜻해서 돌만 하더라고요. 어제 저는 굉장히 추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프로님들의 기준은 다르니까 네. 어제 정도면 좀 따뜻했던 걸로 되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또 표기가 되어 있네요. 네.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는 캘러웨이 조스 웨지 쓰고 계시고요. 플렉스는 R 플렉스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웨지까지 살펴봤어요. 근데 퍼터가 2개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보통 퍼터는 어떻게 쓰실까요? 제가 이렇게 2개를 들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열어봐 주시면 네. 둘 다 오디세이인 것 같은데요? 네, 캘러웨이. 한번 열어봐 주세요. 슉! 똑같아요. 어머. 똑같은 거네요, 스트로크. 네, 네. 근데 로프트 각도가 아마 1도씩 차이가 나고요. 무게도 이게 좀 더 가볍고 이거는 납 테이프를 붙여서 좀 더 무거운 퍼터인데요. 네, 좀 무거워요. 제가 좀 퍼터 같은 경우는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쉽게 디자인을 바꾸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 디자인만 지금 한 3년 정도 쓰고 있고요. 똑같은 퍼터만 5개, 4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블레이드보다 이렇게 말렛형 선호하시는 이유 있을까요? 아무래도 쓴 지도 오래됐고 이렇게 더블 밴드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가장 저한테는 잘 맞는 퍼터인 것 같아서 이 디자인만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납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은색으로. 은색 보이시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무게가 나가요. 그래서 본인 컨디션에 따라서 이걸 쓰기도 하고 네. 이걸 쓰기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빠른 그린일 때 무거운 퍼터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무거운 퍼터면 더 나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거운 퍼터를 쓰면은 스트로크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에 거리감을 좀 더 포물선을 그려서 라이 그리기가 더 쉽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빠른 그린에서는 무거운 퍼터를 쓰고 느린 그린에서는 아무래도 가벼운 퍼터가 스트로크를 가볍게 하기 편하기 때문에 느린 그린에서는 가벼운 퍼터를 쓰고 있습니다. 꿀팁이네요. 그럼 이제 라운드를 나가기 전 연습 그린에서 좀 해보면서 판단을 하고 네.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네, 또 그린 스피드가 프로 대회 같은 경우는 매날 바뀌기 때문에 그걸 보고 수치화를 해서 좀 뭐 3.5 이상은 무거운 퍼터, 3.5 이하는 좀 가벼운 퍼터 이렇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샤프트 다양하게 쓰실 때부터 알아봤어요. 굉장히 섬세하시네요. 아니 근데 우리 아마추어들에게도 굉장히 이거는 꿀팁이에요. 네. 전 처음 알았는데 좀 주머니 사정이 괜찮으시다면
똑같은 거 하나 더 주문하셔가지고 네, 추천드립니다, 진짜. 납테이프를 좀 붙여서 이렇게 우리 성유진 프로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 네, 꿀팁이에요. 이렇게 클럽을 살펴봤는데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아까 여기 지금 US 오픈 출전하신 거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첫 데뷔전인데 홀인원을 기록을 하셨었어요. 네, 제가 맞아요. 그때 정말 너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중계화면으로 봤는데 그때 어떤 클럽이었을까요? 그때는 오버나이언 썼거든요. 오버나이언. 근데 진짜 설마 들어가겠어? 하고 아 붙겠지 그냥 이러고 트윈시하고 보는데 공이 없어져서 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 전대 바로 전 대회 한국 ADT 캡스 마지막 대회에서 생애 첫 홀인원을 기록을 해서 네. 사실은 홀인원이 그렇게 다시 빨리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2대회 연속으로 홀인원을 해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오버나이언을 잡을 거리가 롱아이언이기 때문에 거리도 꽤나 되는 네. 곳이라서 좀 정확성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는 건데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오버나이언. 홀인원을 오버나이언으로 2개 다 했거든요. 행운의 오버나이언이네요. 그러면 올해도 좀 오버나이언으로 네, 노려보고 있습니다. 약간 파3에 딱 썼을 때 오버나이언 거리가 딱 나오면 기분이 두근두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기대하게 되고 괜히 차가 보이는 홀들은 좀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차를 잠깐 잊어두세요. 힘이 안 들어가게. 그래서 네. 작년에는 안 나왔나. 그렇군요. 오버나이언 나오는 거리에서 이번에는 꼭 올해는 네. 홀인원 기록하시길. 그래서 우상으로 차도 한번 끌고 가시길.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지금 제가 또 경기 기록을 살펴보니까 작년에 TV조선 2라운드였나요? 네. 그때 전반에만 버디 뭐 5개를 기록하시면서 정말 날카로운 샷들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네. 심지어 굉장히 어려운 파4에서 계속 붙여서 버디를 기록을 하셨었는데 네. 그때 뭐 어땠을까요? 퍼터도 좋았겠지만 어떤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클럽이? 아이언 샷도 샷이긴 하지만 일단 퍼터도 너무 잘 따라줘서 네, 사실은 그 2개 조화가 굉장히 골프에 있어서 샷을 붙여서 퍼터로 연결시키는 게 어려운데 그게 제일 잘 된 게임이지 않나 싶습니다. 후반에서는 뭐 장거리 퍼터 넣으시고 네. 그때도 같은 이 퍼터인가요? 그때도 네, 이 퍼터를 사용했고요. 어때요? 납이 붙어 있었어요? 안 붙어 있었어요? 그때는 붙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납이 붙어 있는 퍼터로. 네, 그린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라이도 좀 더 잘 보이고 본대로 또 잘 칠 수 있었던 그런 대회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말 그 날카로운 경기력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올 시즌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 중점적으로 어떤 클럽 가장 연습을 많이 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사실은 퍼터와 드라이버를 네, 지금 퍼터와 드라이버를 가장 연습하고 있는데요. 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거리를 좀 더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좀 많이 쳐주고 있고요. 퍼터 같은 경우는 늘 좀 항상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서 이번 겨울에는 그런 점들을 보완하고자 좀 더 시간 할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과 처음을 좀 신경을 네. 쓰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또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따뜻할 때 연습을 하면 금방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좀 롱게임 아니면 완전 숏게임을 더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데뷔한 지 이제 올해로 어떻게 보면 4년차 접어드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본인의 루틴과 지금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유진 프로의 클럽을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클럽 리스트 자막으로 확인하시죠. 성유진 프로의 골프백 속에는 어떤 소제품이 숨어 있을까요? 좀 저희가 하나하나 다 살펴봐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아까부터 걱정하시더라고요. 뭐가 나올지 지금 정리를 안 해서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런 걸 더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 하나 큐셀이라고 지금 후원사가 쓰여있는 백이에요. 색깔도 역시 주황색으로 화사하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테이핑인 것 같은데, 그죠? 핫핑크색이에요. 네, 사실 이거는 저희 또 삼촌이 선물해 주신 테이핑인데요. 이렇게 테이핑이 분절이 돼 있어서 시합 때 이렇게 똑 하고 떼서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너무 편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손목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딱딱한 골프장이나 뭐 잔디가 러프가 긴 골프장이면 조금씩 아파서 시합 중에도 아프면 테이핑을 떼서 금방 붙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구비를 하고 다닙니다. 재질도 굉장히 좋네요.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반짝반짝 광이 나요. 저는 보통 이제 살색을 많이 쓰는데 네. 이거 굉장히 편할 것 같네요. 되게 튼튼해요. 짱짱해가지고. 네. 떼기 좀 아프지 않나요? 살이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드러기도 나고 맞아요. 좀 아프긴 합니다. 모든 테이프가 그렇군요. 네. 네. 제가 산 것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네. 여기도 공간이 꽤나 되네요. 네. 꺼내면은 이게 우수수수 뭐가 나오는데요. 네. 아, 너무 더러워가지고. 자, 여기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 여기 보면은 KPJ 연필, 그죠? 스코어 카드 쓸 수 있는 연필 있고요. 공도 하나가 딱 있어요. 왜 하나가 딱 이렇게 있네요? 시합 때 항상 네. 시합 때 쓸 공은 앞쪽에 넣어놓고요. 뒤쪽에는 그냥 비상공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합 때 딱 하나만 쓰시나 봐요. 원볼 플레이 역시. 그러네요. 하나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타이틀 리스트인데 마크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시네요. 네, 저는 라인을 이 라인으로 놔요. 오. 따로 라인을 그릴 때도 있긴 한데 거의 다 이쪽 라인으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네.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타이틀 리스트 앞부분에 T자가 좀 붓잖아요. 네. 그래서 라이 보실 때 방향 괜찮으실까요? 조금은 일자가 아니라서. 오히려 일자면은 조금이라도 틀리게 했으면은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와이드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너무 목표 지점 한 지점보다는 조금 분산되어 있어서 저는 마음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지금 보면은 T술기가 있는데 앞서서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촬영 시작 전에 짠! 여러분 아시죠? 이 왕관 롤렉스입니다. 어떻게 역사가 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LPGA 대회에서는 롤렉스가 연필과 디보스리기 이렇게 로고를 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BMW LPGA 챔피언십에서 가져왔어요. 네. 괜히 같은 T술일인데 롤렉스 하나 박혀 있음으로써 굉장히 뭔가 비싸 보이고 네. 고급스러워 보이고 네, 명품 같아 보이고 네, 그래서 이거 연필도 롤렉스예요. 어머, 이 연필 왜 가지고 있나 했더니 롤렉스가 쓰여있네요. 어머, 저는 이거 굉장히 꼬질꼬질하신 연필 왜 들고 계실까 했는데 롤렉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걸 잘 잃어버리는데 안 쓰고 있어요, 잃어버릴까 봐. 네, 정말 앞에 보시면은 쓰지 않았네요. 네, 한 번도 깎지 않은. 네, 예뻐요. 이렇게 또 가까이서 보니까 사람이 참 이렇습니다. 네, 로고가 네, 그죠? 로고의 상징성 네.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T, KPJ T 있고요. 여기 지금 타이틀 리스트라고 쓰여 있는 네. 볼마커. 사실 시합 때는 이 볼마커를 쓰거든요. 스파이더맨인가요? 네, 스파이더맨 마크를 쓰고 가끔씩 모자를 바꿔서 썼는데 마크를 안 챙길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그린에 가보면 마크를 하려고 보면은 마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 이제 캐디 오빠한테 부탁해서 이제 이 비상용 마커를 늘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비상용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십니다. 여기다 다 넣을게요, 이제. 네. 옆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은 로고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로고가 있고요. 자, 쭉 내리면 큰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건 선쿠션. 선쿠션 엄청 크네요. 목이나 이런 넓은 부위 하기 너무 좋겠어요. 네, 맞아요. 허벅지, 종아리, 팔 이런 데 넓게 바르기 너무 좋고요. 장갑은 푸조이 비장갑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푸조이 비장갑 이렇게 하나 들어있어요. 네. 우선도 굉장히 가볍네요. 네, 이거는 사실 비우산이 아니라 저희 햇빛 가리는 양산인데 저희 또 하나큐셀에서만 나오는 그래요? 하나큐셀 전매 특허. 하나큐셀 전매 특허. 네, 사실 거니까 한번 보여드려야죠. 여름에는 비우산을 쓰기에는 햇빛이 안 가려지고 무겁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건 UV 차단율이 거의 99%라 햇빛도 안 나오고 정말 좋아요. 그러네요. 재질 자체도 굉장히 뭔가 특수천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되게 비싸다고 듣긴 했어요. 그리고 진짜 든 것 같지 않는 이런 가벼움. 하나큐셀 보고 계시죠? 황효신 프로님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산까지 살펴봤고요. 여기는 이 앞에 부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귀엽게 아주 조그만한 초코바가 이렇게 있네요. 가나 티라미슈. 제가 요즘
슈퍼를 잘 안 갔더니 이런 게 새로 나왔군요. 네, 초코인데 티라미수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고급스럽네요. 맛있어요. 또 저희는 큰 거를 한 번에 못 먹기 때문에 이렇게 작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코나 아니면 단백질 바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그만한 또 초코바 하나 있고요. 약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두통약. 그리고 네, 어머 이런 거는 또 처음 봅니다. 아, 정말요? 네. 저는 이렇게 무게추를 늘 들고 다니고 납 테이프를 늘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때그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네, 뭐 이런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좀 가볍게 느껴진다 싶으면 무게추를 돌려서 무거운 바꾸고 퍼터가 좀 가벼운데 싶으면 또 납을 붙여서 네, 조금 좀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늘 들고 다니는. 굉장히 섬세하시네요. 네. 골프를 잘 칠 수밖에 없는 성격이네요. 네. 아주 섬세해요.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건 제가 지금 처음 봐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프로님들을 인터뷰를 했지만 그래서 좀 피곤한 스타일이라고 하시죠, 다들. 앞에 어머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옆에서 제일 힘드실 거예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들고 다니시는 거, 그리고 이거가 지금 그거죠. 나사 지금 렌치가 지금. 네. 와. 캘러웨이 렌치고요. 이렇게 드라이버나 무게추를 바꿀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고 다니시면서 네. 이렇게 족족 지정을 하고 계세요. 뒤에는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뭔가 귀여운 기막이네요. 네. 기막의 추운 겨울은 필수품이죠. 옆에 보면 굉장히 또 포인트 되어 있는 톨비스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머, 톨비스트에서 굉장히 또 예쁘게 이렇게 기막에를 포인트 있게 제작을 해주셨네요. 또 접이식이라 늘 갖고 다니기 편하고 한 4월까지는 항상 춥기 때문에 늘 기막에는 백 안에 들고 다닙니다. 네. 여기는 또 공이 또 주로 있네요. 네. 이렇게 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라이너가 지금 또 이렇게 구워 놓으셨는데. 네, 라인을 그릴 때도 있고 안 그릴 때도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거의 타이틀리스트 로고로 놓고 라이가 너무 안 나지고 뭔가 분위기 전환을 하고 싶다 싶으면은 라인을 그려서 플레이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특별한 뭐 마크 형식이 있으시진 않은 것 같아요. 점 2개가 이렇게 찍혀있네요. 네, 항상 뭐 점 하나, 점 2개, 점 3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특별한 그건 없으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자,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기에는 이거는 진짜 우리 집에서 많이 보는 행주가 행주랑 이 벤츠다워에 밴드랑 장갑이 이렇게 여러 개네요. 또, 네. 핑크색도 있고. 네, 장갑이 좀 말랐는데 네, 풀조이 장갑, 지금 또 양피, 네. 그리고 비 장갑 같이 네.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채 클럽 닦으실 때 쓰시는 것 같아요. 사실 비 올 때 네. 저희가 그립이 많이 미끄러워요. 그쵸. 그래서 그립을 이렇게 이걸로 네. 저희가 싸고 있다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빈 스윙도 이렇게 쥐고 하거든요, 저는. 그러고 치기 전에 빼놓고 스윙하고 네, 그래서 비 올 때는 늘 필수템이에요. 왜냐면 휴지 같은 거는 너무 이제 빨리 젖고 맞아요. 수건도 찢어지고. 네, 막 그래서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비 올 때. 저도 주방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다이소 가서 구비를 해놓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비 오면은 선수들이 다 쓸어가서 매장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구하기 되게 어려운 이템입니다. 그렇군요. 비 올 때 많이 쓰실 거예요, 선수들이. 오늘 정말 여러 가지 꿀팁 알려주시네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또 보니까 밴드예요. 어깨 풀고 하실 때 쓰시는 거죠? 네, 아침에 몸 풀 때 밴드 운동하고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계속 밴드를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까지 있고요. 요거 말고는 없어요. 그쵸? 네. 지금까지 성유진 프로의 골프백 속 소지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스윙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조금 이따가 명품 스윙 감상하시죠. 제일 많이 나가신 분이 몇 메타예요? 박주영 프로님? 거의 뭐 250 네. 정도지 않나요? 250 정도? 비슷해요. 힘들어 갔는데 260 대로 갈게요. 성유진 프로의 명품 스윙을 감상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샷을 좀 보여주실까요? 드라이버와 우드와 5번 아이언 샷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5번 아이언이라면 홀인원을 2번이나 네. 기록하게 해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명품 스윙 감상하시죠.
두 번의 홀인원의 역사를 기록해준 고마운 5번 아이언. 네. 부터 지금 잡고 계십니다. 네. 한번 수행을 볼 수 있을까요? 네. 괜히 홀인원을 두 번 하는 게 아니네요. 이렇게 긴 아이언. 네. 사실 그 아마추어들은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긴 맞죠. 아이언들은. 네. 그런데 어떻게 좀 편하게 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롱아이언을 쉽게 치는 방법은 일단 이 틸트라는 건데요. 좀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립 잡을 때 오른손이 내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어깨 기울기도 내려가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공을 맞추시려고 몸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롱 아이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치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백스윙 가는 각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내려오는 공들, 그래서 임팩트에 정확히 안 맞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늘 롱 아이언을 칠 때 틸트를 충분히 해주고 아무래도 드라이버에 가까운 클럽이다 보니까 어퍼블루로 많이 쳐주려고 노력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다운블루로 내려와 버리면 이 날로 맞기 때문에 완전 풀볼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깎아쳐서 슬라이스 볼 많이 나오실 수 있거든요. 네. 채가 길어지는 만큼 드라이버처럼 긴 네. 채를 생각하고 스윙을 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 번만 더 스윙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롱아이언을 이렇게 완벽하게 제어를 하시다니. 이제는 우드를 잡고 계십니다. 먼저 스윙부터 한번 볼게요. 네. 한 번만 더 볼게요. 에이. 네. 타점 시작점이 여기였기 때문에 일자로 지금 굉장히 긴 채들을 너무나도 제어를 잘하고 계세요. 네. 정말 아마추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데 특히 지금도 3번 우드를 잡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보내주셔? 3번 우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이언보다는 좀 더 쓸어쳐주는 이렇게 넓적하잖아요, 헤드가. 그래서 아이언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틸트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네. 틸트를 해주신 다음에 아이언은 조금 찍어친다는 느낌이지만 우드는 좀 더 쓸어쳐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치셔야 거의 드라이버랑 비슷한 느낌으로 저는 스윙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이언처럼 우드를 치셔서 컨택 부분이나 공의 머리를 때린다든지 그래서 생크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쓸어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좀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쓸어치는 것과 찍어치는 것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쉽게 또 아마추어 분들은 네. 그 느낌은 알아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잔디에 막상 서면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왼발에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왼발에. 네. 그래서 이거는 아이언보다 더 한 이 정도 볼위치를 놔주시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가운데랑 왼발 끝 사이 정도. 사이 정도의 헤드가 있어야 되고 공은 조금 더 왼쪽에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틸트를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땅을 치셨을 때 좀 이런 소리가 나시면 좋아요. 이렇게 쓸리는. 근데 아이언처럼 찍어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탁탁 걸리게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맨 땅에 빈 스윙을 계속 해주시면서 쓸어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왼쪽에다 공을 둘 것, 그리고 틸팅 신경 쓸 것. 네. 이게 좀 많이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우드는 컨택이 굉장히 중요한 클럽이다 보니까 컨택이 사실 반이거든요. 컨택만 나와도 네. 좋습니다. 아마추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제일 어려워하는 3번 우드, 네. 그리고 5번 아이언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번만 더 그럼 마지막으로 네. 스윙을 볼게요. 거리가 뭐 드라이브만큼 나가시는데요? 제일 많이 나가신 분이 몇 메타예요? 박주영 프로님? 거의 뭐 250 네. 정도지 않나요? 250 정도? 비슷해요. 힘들어 갔는데 260 때리고 갈게요. 찍고 계시죠? 아, 굉장히 방송을 좀 아시는. 네, 지금 238m예요. 아까 연습하실 때도 보니까 240 넘고 이러시던데 평균 비거리가 원래 어느 정도세요? 평균 비거리가 제가 알기론 220 한 2m 정도? 네, 아마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0m?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신 건가요? 사실은 항상 조금 더 나가는데 그 공식 기록 저희 KLPGA 보면은 조금씩 덜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우드 티샷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도 저희 드라이버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거리라는 말이 나와서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즘 최근 들어서 LPGA 선수에 비해서 우리 KLPGA 선수들의 드라이버 비거리가 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한간에 네.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부분은 동일하고 어느 부분은 비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사실 한국 지형 특성상 그렇게 긴 코스들이 많이 있진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난이도도 코스가 산악 지형에 좁기 때문에 굳이 거리가 필요한 코스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좀 선수들이 비거리에 대한 욕심이 없는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확성을 더 훨씬 많이 요구를 하는 코스가 네, 많다. 사실은 너무 오비를 많이 없애는 추세긴 하지만 너무 좁기 때문에 세게 칠 수가 없거든요, 한국 코스는. 미국 코스를 가보시면 워낙 넓고 다음을 가서도 쳐도 사실 공만 있으면 어디든 쳐도 되는 코스이기 때문에 맞아요. 길게 줘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 한국 코스 같은 경우는 너무 좁고 거리가 또 세게 치면은 공을 못 찾게 돼요. 맞아요. 아무리 오비가 없어도 로스트 볼이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를 위해서 저희 협회에도 그렇게 길게 주지 않고 좀 좁은 홀들이 많아서 선수들이 거리보단 정확성을 더 연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네. 결과가 나왔다. 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송유진 프로님 비거리가 그래도 어마어마하십니다. 어때요? 장타의 비결이 있을까요?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네. 네, 그렇기도 하고 훈련도 좀 세게 계속 방향을 신경 안 쓰고 치는 훈련도 하루에 드라이버 100개를 치면 20개, 30개 정도는 방향 생각 안 하고 세게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겨울철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또 라운딩 가면은 이 가장 긴 채 드라이버를 치시다가 삐끗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죠. 본인만의 겨울 골프 라운드 때 좀 이런 루틴이라든지 방법이 있을까요? 겨울 골프 너무 저희도 춥고 힘들 때는 라운드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요. 최대한 날씨 따뜻한 날 골라서 가시는 게 정답이긴 하지만 추울 때 부상 없이 좀 롱클럽을 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사실 거리 같은 경우는 세게 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겨울철에 드라이버를 부상 없이 칠 수 있는 방법은 백스윙에서 다운을 세게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타이밍이 더 중요하거든요. 백스윙을 들었을 때 발, 무릎, 골반, 순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순서인데 이렇게 춥다 보면은 아마추어 분들은
웅크러들어서 이렇게 빨리 나오시거나 아니면 다리가 이렇게 먼저 가시거나 이렇기 때문에 미스샷이 많이 나오시게 되는데요. 이 싱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빨리 휘두르는 것보단 겨울철에는 아무리 몸이 늦어도 팔부터 좀 내려오면서 이 골반 싱크가 맞게 타이밍을 신경 써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들고 이런 임팩트 자세를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싱크가 맞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빈스윙을 좀 더 임팩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빈스윙 크게 하시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네. 임팩에 신경 쓴다라는 거. 네. 한 번 더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왜 그 방향 생각 안 하고 네. 세게 치는 연습하는 거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네, 한 번만 그러면. 좀 웃길 텐데. 진짜 세게 쳐야죠. 와우. 무서운데요? 소리가. 우! 치고 앞으로 나가셨어. 이야. 그래도 10m밖에 차이가 안 나. 10m가 더 가네요. 그리고 방향도 너무 좋은데요? 그죠? 마음 먹고 세게 쳐도 이렇게 시합 때 쳐도 될까요? 치고 나가는 치고 이렇게 나가면. 화제는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루틴 네. 여기가 팀 그라운드라고 생각하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루틴 한 번 만들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만. 네. 윤준 프로의 루틴을 살펴볼게요. 드라이버가 이렇게 똑바로 멀리 갈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역시 채는 잘못이 없죠.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오늘 높을 인터뷰. 안녕하세요. 정말 아름다운 우리 정무지우 프로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연습 시기로 바쁠 시기예요. 네, 아무래도 지금 겨울에 전주련을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국내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쁜 시기인데도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데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인 만큼 첫 번째 인터뷰 질문부터 네.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난 시즌 KLPGA 투어 데뷔 3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셨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소감 어떠세요? 사실은 루키 해 때 잘 적응을 못해서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투어에 조금씩 적응을 잘 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조금 이제 직장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점점. 네, 직장 같다라는 네.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네, 그만큼 이제 적응이 많이 되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시즌 거둔 성적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점과 또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일단 한 게임도 안 쉬고 한 28, 9개 대회를 다 치렀던 건데요. 중간에 좀 심한 부상도 있었지만 시합을 그만두거나 기권한 시합은 한 대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자신이 좀 자랑스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대단한 일이고요. 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꼽을 수 있을까요?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숏게임 부분에서
아쉬움이 늘 있어서 끝 무렵에 좀 힘을 못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쇼게임을 아쉬운 점으로 꼽아주셨어요. 그렇다면은 2021 시즌 마치고 휴식기에 어떤 일을 하면서 좀 보내고 계셨을까요? 사실 지금 쉰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사실 한 달 정도는 못 봤던 친구들도 보고 이제 여행도 좀 가고 좀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뭐 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2월이 네. 또 지나가고 있어요. 네. 게다가 또 2월은 왜 이렇게 짧은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휴식기에 그러면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경험이나 추억이 있다면은 어때요? 있을까요? 네, 친구들끼리 이제 부산을 놀러 가서 또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너무 또 바다를 좋아해서 겨울바다 너무 좋더라고요. 겨울바다도 보고 친구들끼리 쇼핑하고 또 재밌는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네, 역시 또 친구들과 여행을 꼽아주셨어요. 휴식기를 마치고 2022 시즌을 대비한 훈련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오고 있을까요? 드라이버랑 퍼터 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비거리 향상을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좀 더 비거리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고요. 퍼터 같은 경우는 숏퍼터와 미들 퍼터 네, 좀 더 정확도를 요구하는 퍼터들을 중점적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퍼팅도 좀 종류별로 나눠서 거리마다 중점을 두고 연습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두 시즌에 한 차례씩 준우승을 경험하셨어요. 앞으로는 첫 우승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텐데 가장 필요한 부분은 본인에게 있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무래도 숏퍼터가 아닌가. 항상 좀 기복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숏퍼터는 잘 될 때 너무 잘 되지만 안 되면 너무 안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 기복을 줄이는 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퍼팅을 또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 시즌에 30여 개 대회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체력 관리가 필수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대부분의 대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전하실 정도로 체력이 좀 좋으신 것 같기도 한데 주로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체력 관리, 저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헬스는 물론 뭐 지구력 운동도 하고 있지만 좀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은 시합 뛰는 게 재밌고 좀 안 나가서 뭐 하나, 쉬면 뭐 하나 이런 생각이 크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약할지 몰라도 마음가짐이 있어서는 피곤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피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마음가짐을 첫 시합이다 생각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처럼. 맞죠. 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많은 선수들이 미국이나 태국 등지로 이렇게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우리 성유진 프로께서는 국내에서 훈련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해외로 불가피하게 못 가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리고 재작년에도 일본으로 잠깐 다녀온 게 다고 거의 국내에서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항상 국내에서 했을 때 성적이 늘 좋았어서 저는 좀 추운 날씨에 연습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요. 네. 또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 그죠? 저는 좀 첫 시합 때는 아무래도 춥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금방 오히려 더 적응하기 쉬운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꿀팁이네요. 네. 우리 많은 프로님들께서도 이걸 보실 테니까요. 프로 지망생분들. 자, 그러면은 좀 옛날로 좀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는 사실은 엄마 따라서 이제 연습장을 놀러 가고 또 해외여행 가실 때 또 저를 이제 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데려가셨는데 이제 또 저를 놓고 골프를 치러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저를 데리고 골프장을 이제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가족 여행을 좀 따라다니면서. 네. 몇 살 때 그러면은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7살 때 사실은 처음 채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시작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첫 대회를 출전하게 됐습니다. 전국대회. 이야, 초등학교 3학년 때 바로.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영향이 참 컸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성유진 프로의 골프와 또 프로 골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존재가 부모님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저희 엄마가 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부모님 한 분은 희생을 하셔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시합을 뭐 다닐 때나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 항상 엄마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머니가 그래서 날씬하시군요. 살찔 틈이 없죠. 네. 너무 많이 움직여서. 오늘 함께 오셨는데 저보다 훨씬 날씬하시더라고요. 살찌는 걸 또 안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밥을 안 드세요, 잘. 근데 체력은 좋으시니까. 네, 그래서 뭐 같이 다니면 제가 엄마 것까지 먹습니다. 네, 정말 그 위대하신 존재가 지금 앞에 또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경기하면은요, 보다 보면은 참 미인이다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저도 실제로 뵀지만 정말 아름다우시거든요. 심지어 화장을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셔서 정말 이래도 되나? 신이 정말 불공평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쁘신데 외모에서 본인이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미인이다 이런 생각은 해보질 않았어서 근데 코는 좀 마음에 들어 하고 있거든요. 좀 뾰족해요. 그래서 코는 좀 제가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모델 이목구비가 이쁘십니다. 네, 이 점도 어머니께 감사해야 되고요. 네. 어머니께 참 여러모로 감사하네요. 네, 잘 태어나게 해주신 거, 맞죠, 계속 이끌어주시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골프 선수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또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사실 프로 첫 데뷔할 때가 생각나는데요. 제가 이제 준회원 세미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 때 이미 받아놔서 바로 프로턴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3부 투어를 첫 시합을 나갔는데 이제 첫 시합 때 우승을 하게 돼서 바로 정회원을 부여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네. 그래서 한 달 만에 준혜원과 정혜원을 바로 따서 갑자기 프로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너무 어색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어제까지 아마추어였는데 갑자기 프로님이라고 해주시니까 그런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첫 프로 데뷔 네.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도 기억에 남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게 2020년 US 오픈 첫 출전. 네. 홀인원도 하셨고요. 네. 그때는 어때요? 그때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그때는 사실은 저를 찍고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는 챔피언조만 거의 카메라가 붙다 보니까 저는 뭐 잘 치고 있는 성적도 아니었고 시간 타임도 이런 방송조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서 정말 저는 그 리얼리티로 그렇게 나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찍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버를 한 건데 너무 나중에 영상을 보고 너무 창피했던, 전 아직도 그걸 끝까지 보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너무 창피해서 네. 저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요, 정말 네. 순수한 아이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차가 걸려있는 줄 알고 그렇게 좋아했던 거였거든요, 사실. 근데 아니었었어요. 네. 그래도 좋긴 했지만 차가 있는 줄 알고 더 좋아했어요. 기타를 줄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유진 프로 하면은 US 오픈, 네, 이 홀인원을 빠뜨릴 수 없어서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렇다면은 골프를 만약에 안 했다면, 골프 선수가 아니었다면 본인이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것 같을까요? 골프 선수를 안 했다면 저는 그래도 예체능 쪽을 했을 것 같아요.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또 물을 많이 좋아해서 수영 선수나 아니면 쇼트트랙 이런 걸로 가지 않았을까. 이제 또 롤러스케이트 이런 좀 되게 활동적인 걸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골프가 아니어도 운동선수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운동은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골프에 가장 자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데 골프 외에 어떤 게 가장 자신 있을까요? 골프 외에요? 네. 사실 골프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요즘은 다른 일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요. 그림 그리는 거를 좀 취미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 들으면서 그림 그리는 게 유일한 좀 골프에 하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턴테이블을 선물을 받았는데요. 제가 또 워낙 이 음악을 좋아하고 또 좀 많이 듣기도 하다 보니까 선물을 받아서 LP판도 이제 구입을 해서 듣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팬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을까요? 딱히 없는 것 딱히 같아요. 없어요? 네, 제가 좀 이름이 성유진이다 보니까 성유라고 많이 불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 저희 또 막 저희 세대 때는 그거 많이 먹거든요. 미녀는 성유를 좋아해.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알겠습니다. 그럼 충북 청주시에 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즐겨 찾는 이 청주의 맛집이나 핫플레이스 한 군데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주하면 또 백로식당이라고 또 아실 거예요. 아마 청주 분들은. 오, 네. 우리 지금 또 관계자분께서 청주 분이셔가지고 고개를 네.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백로식당 정말 맛있습니다. 얇은 불고기를, 얇은 삼겹살을 이렇게 양념해서 이렇게 볶아주시는 건데, 볶음밥이 진짜 맛있어요. 고기도 맛있는데. 그래요. 볶음밥을 알루미늄 호일에 밥을 볶은 다음에 그거를 덮어서 이렇게 딱 먹는 게 있거든요.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홍조대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백로식당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유진 스피. 네. 자, 그러면 성유진 프로의 요즘 가장 유행하는 거죠. MBTI도 궁금하거든요. MBTI가 네. 무엇인지 그리고 스스로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가 E로 시작할 것 같아요. 저 I예요. 어머! 정말요? 네. 어떻게 I가 있을지 뭔가요? MBTI가? 그게 I인데 제가 거의 50대 50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E랑 I랑 거의 경계선인데 INFJ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F는 확실합니다. 그래요.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본인 그 성격을. 걱정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좀 사람마다 대하는 그런 게 다르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맞아요. 좀 조용한 사람한테는 조용하게 하고 좀 활발하신 분들한테는 또 활발하게 하고 좀 그렇게 잘 맞춰주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어때요? 저한테 지금 잘 맞춰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맞춰야 되는데 어때? 좀 활발한 것 같나요? 너무 좋습니다. 네, MBTI 얘기 나눠봤고요. 자, 하나골프단에 참 쟁쟁한 선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닮고 싶은 선배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닮고 싶을까요? 저는 은희 프로님을 이제 늘 꼽았었는데요. 어쨌든 되게 투어를 엄청 오래 뛰시고 좀 이렇게 감정 기복 없는 플레이를 보면서 항상 닮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지금 뿌듯하시겠어요, 보시면은.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투어를 그렇게 오래 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존경스럽고 저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오래오래 좀 투어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김지영 프로와 또 허다빈 프로가 하나큐셀 골프단에 입단을 했습니다. 평소에 친분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지영투 언니는 청주분이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 많이 듣고 투어에서도 이제 인사하고 얘기 나누는 그런 언니들입니다. 그러면 하나큐셀 골프단에서 가장 친한 멤버를 꼽자면 누굴까요? 하나큐셀에서는 아무래도 정민 언니를 오래 뵈서 정민 언니가 제일 그래도 말도 나누고 친한 언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요거 인터뷰 링크 복사 붙여넣기 해서 좀 보내드려야겠네요. 정민 프로님께. 자, 그리고 KLPGA 투어 동료들 중에서 골프 팬들에게 가장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반전 매력을 지닌 선수가 있다면 누구 있을까요? 반전 매력이요? 네. 넬리코다가 넬리코다. 넬리코다. 네. 한국 선수에서 얘기할까요? 네, 외국 선수 말고? 네, 넬리코다. LPGA 갑자기 나와가지고. 네. 그러면 한국 선수 중에서는 정민 언니가 되게 무뚝뚝하고 막 무서울 것 같고 그렇지만 엄청 따뜻한 분이세요. 되게 좀 이렇게 살갑게도 해주시고 말도 많이 붙여주시고 어쨌든 나이 차이가 거의 10살 가까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전혀 이렇게 서스럼 없이 다가와 주시고 너무 잘 챙겨주시는 그런 따뜻한 분이십니다. 필수적으로 이 링크를 영상을 꼭 보내드려야겠네요. 그분께.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두 번이나 언급해 주셨으니까. 네. 앞서 넬리코다 선수를 언급해 주셨는데 어때요? 그분은 사실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성격이 네. 좀 반전이 있어요? 되게 수줍고 낯을 많이 가리시긴 하는데 되게 또 소녀 같고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하나 대회 때 저 루키 때 오셔서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도 보고 말도 좀 나눠보고 했는데요. 되게 활발한 편이지만 저희 선수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많이 수줍어하고 낯도 많이 가리는 그런 소녀 같은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전 매력으로 꼽아주셨군요. 네, 되게 활발할 것 같은데 수줍고 그런 소녀 같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넬리 콜트 선수도 이 인터뷰를 보실지 번역을 좀 해주셔서 번역해서 네, 우리 자막팀이 아마 네. 열심히 할 수 있죠? 네,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레베코 원앤오프 인터뷰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골퍼로서 은퇴 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은퇴 전에 꼭 외국 투어를 가서 외국 투어를 쪄보고 싶은 그런 작은 소망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좀 외국을 가서 투어를 뛴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은퇴하기 전에 꼭 외국에서 투어를 쪄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프로골퍼가 아닌 2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으로서 20대가 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있을까요? 20대가 가기 전에 사실은 유럽 여행 가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엄마랑 25살 전에 유럽 배낭여행을 가자 이렇게 좀 고등학생 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꼭 25살 전에 가보고 싶습니다. 네. 25살 전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부럽네요. 네, 꼭 가실 수 있기를 네, 저도 바라보고요. 앞으로 시즌 개막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훈련 계획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이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현실이 안 느껴지긴 하지만 네. 전년도보다 좀 더 수치가 좋아질 수 있도록 퍼터나 드라이버 이런 롱게임, 숏게임 위주로 연습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경기 장면으로 응원하면서 한번 지켜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실 거예요. 자, 2022년 시즌을 맞는 목표와 각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일단 부상 없이 작년에 너무 허리 때문에 힘든 좀 시즌을 보냈었는데요. 올해는 부상 없이 모든 대회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소망이고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운 골퍼가 될 수 있도록 우승을 좀 더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네벨공에 출연하시면 항상 우승을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정말요. 그러면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2022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유진 프로님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 카메라 보고. 네. 안녕하세요. 성유진 프로입니다. 요즘 다들 어려운 또 힘든 시기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올해 또 골퍼 성유진으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TV에 자주 나와서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응원해 주시는 팬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 행복한 2022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